안녕하세요. 수리논술의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을 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을 자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뭐 논술 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시기에 신경 써야 되는 어떤 논술 전형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논술에서 특히 수리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쌤이 이렇게 캐스트로 이렇게 계속 올려줄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입시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캐스트에 나오는 정보들 신경 써서 자기 입시 전략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목 보면은 2027학년도 논술 전형. 물론 이제 쌤은 자연계 위주로 얘기를 해. 인문계열은 또 다른 쌤이 올려주시겠지. 자, 그런데 어쨌든 2027학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입학년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시험은 2026년도에 보는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뭐 디테일한 거는 5월달 정도 돼야 밝혀져. 근데 이제 보통 학교가 5월 안에 발표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다 5월 말에 발표해.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요, 6월 달에 더 명확해집니다. 선생님 6월 달이면 너무 늦지 않나요? 그런데 학교가 미리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돼. 왜냐면 큰 틀의 변화는 오늘 얘기할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일부 학교는 그 당해년도에 일부 변화를 또 주기도 해. 왜냐면 우리가 어떤 학과에서 논술로 뭘 뽑겠다 말겠다는 미리 발표를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정하는 거, 그거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해년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런 그 입시 변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큰 틀에서 한 3개? 4개 정도? 3개 정도? 3개. 크게 보면 뭐 4개인데 3개 정도 선생님이 정리해놨어. 일단은요, 메디칼 가장 이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지. 자, 메디칼 논술이 변화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메디칼, 보통 이제 우리가 의치, 한수, 약,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얘네들의 전체 정원은 거의 변화가 없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더 뽑고 싶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정부하고 관련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더 뽑고 싶어도 못 뽑아.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 정원, 이제 그것들을 학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매년 조금씩 변해. 그래서 올해도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쌤이 지금 12월 달에 찍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지, 내년. 근데 그냥 올해라고 할게. 자, 일단은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뽑았던 의치에는요, 이거는 뭐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한시적으로 작년에만 뽑은 거야. 그래서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폐지될 거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보고 싶지 않았대. 그런데 미리 발표했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어쨌든 간에 의예하고 치예를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뽑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치예가 폐지됐어. 그래서 원래 치예는 전체 정원도 많지 않고 논술 뽑는 대학도 보통 이제 뭐 3개 정도 대학밖에 없었는데 연대가 빠짐으로 해서 확 줄었다라고 봐야 돼. 원래도 많지 않지만.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의예과 또 논술 전형을 없앴다. 그 다음에 경북대가 약학을 없앴어. 뭐 이유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앴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학교가 가천대가 한의예랑 약학을 신설했어. 뭐 많이 그 정원을 뽑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프린트 참고하면 쌤이 인원 써놓긴 했어. 한의가 7명, 약학이 6명에서 논술 전형 신설인데 조금 조심은 해야 돼. 왜냐? 가천대가 우리가 약수형 논술을 본다고 하잖아. 그런데 가천대는 원래 의대도 뽑아. 근데 의대는 약수형 논술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리고 가천대는 그 시험 시간대에 따라서 그 약수형 논술조차도요, 시험 시간대에 따라서 되게 많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약수형이지만 난이도가 약간 높아.
즉 무슨 얘기냐면 그 학과에 맞게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아마 한의회와 약학도 쌤 봤을 때는 약수령이 아니라 그냥 일반 논술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일반 논술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6대가 약학인데 3,6대도 원래 약수령을 보는 대학이야. 근데 약학이면 당연히 난이도 올리겠지.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야. 물론 이제 학교가 모의논술을 발표해봐야 우리가 디테일한 걸 알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모의논술은 언제 발표되나요? 보통 여름에 발표돼. 좀 늦긴 하지. 그렇지만 3,6대도 선생님 봤을 때는 약학 정도면 약수령으로 보지 않을 거야. 거의 뭐 물론 학교가 약수령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 그렇지만 난이도는 선생님 봤을 때는 일반 논술 난이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신설되는 학교가 원래는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인데 여러분들이 약수령으로 해도 되나 보다. 왜 변별이 없어 약수령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신설되는 과들은 요 두 대학은 일반 논술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시험범위나 이런 것들은요 디테일한 거 발표해 봐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드물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 준비하면서 얘네들 모의논술 발표되는 걸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주시해야 된다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술을 뽑는 거를 보면은 의회, 치회, 한의회, 수의, 약학이 이렇게 돼. 생각보다 많이 안 뽑지. 맞아. 많이 안 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의회는 늘었어. 늘었습니다. 선생님, 단국대가 빠졌는데도 늘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원래 10명이었다가 다시 20명으로 또 늘리고 막 이렇게 늘어난 학교가 몇 개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20명 조금 넘게 늘었어. 자, 근데 치의가 연세대가 빠지면서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에는 한의대는 원래 뽑는 대학이 두 대학밖에 없었어. 경북, 그 다음에 경희 이렇게. 근데 가천대가 추가가 되면서 얘도 증가했어. 그 다음에 수의는 감소했습니다. 수의는 감소했고요. 학교는 두 대학뿐인데 뭐 알지 여러분들 경북하고 건인가? 건국인가? 그런데 이제 학교별로 약간 인원이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줄었고요. 그 다음에 약학은 3,6대도 늘고 그 다음에 뭐 가천대도 늘고 하면서 늘었어. 한 10여 명 정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 대비 의회, 한의회, 약학은 늘었는데 치의와 수의는 좀 줄어서 생각보다 경쟁이 좀 높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전체 정원 대비 여러분들 상당히 적게 뽑아.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뛰어들어야 돼. 왜냐면 의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봐봐. 거의 몇 명 뽑아 원래? 전체 정원. 수시, 뭐 정시 다 합해서 3,000명 정도 뽑아. 3,000명 조금 넘어. 그런데 150명이면 얼마야? 5%밖에 안 뽑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학과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학과도 뭐 여러분들 뭐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좀 인원수가 많은 약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 1,800명 정도 뽑아. 조금 안 되게 뽑는 걸로 알고 있어. 37개 대학에서요, 한 1,800명 정도 뽑는데, 그 중에 111명이야. 그럼 얼마야? 한 6에서 7%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논술로 메디칼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약점이 없어야 돼. 거의 약점이 없어야 된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 사실 5월에 발표하는 입시 요강, 수시 입시 요강에서 일부 학교가 더 변화의 여지가 있어.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경향은요, 수능 최저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논술 비율이 뭐예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 외에 학생부가 들어가. 학생부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뭐 학생부니까 뭐 교과가 들어가겠지. 비교과 들어가는 학교도 있나요? 있긴 있는데 비교과가 들어간 학교는 작년은 두 대학밖에 없었어. 중앙대하고 동국대.
물론 이제 두 대학도 올해는 봐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비교과는 이제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이제 아직도 교과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 비중이 점점 줄고 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가톨릭이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가톨릭은 쌤 기억으로는 20%였어. 교과가. 한양대는 뭐 종합평가라고 해서 어쨌든 10% 정도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 그래서 100%가 됐고요. 물론 쌤이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일부 대학들이 뭐 20%였다가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인 대학들이 은근히 많아. 근데 나중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10% 20%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학생부는요 7, 8, 9등급만 아니면 크게 문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조차도 뚫고 있다라고 염두에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약하는 학교마다 좀 틀리고요. 학과마다 좀 차이가 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의예라든지 덕성여대 약학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최저를 약화시켰어.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예를 들어서 4합 얼마였다. 그러면 3합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다. 대신 이제 보통은 약해지는 식으로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탐 허용 대학도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사탐을 허용해서 사탐론을 하는 게 옳으냐 이거는 우리가 따질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탐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일부 대학은 허용 안 하는 대학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알아봐야 돼.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대부분의 학교가 변화가 없는데 일단은 크게 발표한 학교가 고려대 세종. 고려대 세종 약학이요. 전범이었어. 공통에다가 미적분에다가 학통에다 기하까지. 근데 어쨌든 올해 기하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쌤 내후년에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는데 내후년은 쌤도 예상을 못해. 예상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수능 체계 자체도 바뀌지. 그래서 그건 언제 할 수 있나요? 그거는 큰 틀에서 2026년 4월 정도는 돼야 알 수 있어. 그래서 아마 4월 정도 되면 쌤이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캐스트로 알려줄 건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선생님만 모르는 게 아니야. 대학도 모르더라고. 자기네들도 지금도 논의 중이야. 어떻게 변할지.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범위지, 그치? 그래서 시험 범위는요, 항상 핵심인데, 올해는 어쨌든 일부 학교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보통 그 1년 사이에 시험 범위가요, 크게 변하진 않는다. 단, 교육과정이 바뀔 때는 예외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는 아니고 내년. 그치? 자,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이 두 대학이 올해 큰 변화가 있어. 일단 연세대는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치외가 빠지는 것 자체도 큰 변화야. 왜냐면 어쨌든 연세대는 치외 때문에 이제 연세대를 노리는 친구들, 논술을 노리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자, 그거 외에 학교가 갑자기 과학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다면 사고 평가를 신설하겠대. 그래서 수리적 사고력 평가의 비중을 축소하겠다. 어떻게요? 선생님도 몰라. 이거는요, 모의 논술이 발표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입장은 다 똑같아, 얘들아. 입장은 다 똑같기 때문에요. 요거가 명확하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냥 공통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과학 논술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언뜻 보면 그런 얘기 같아. 대신 이제 그 과학 논술이 물화생지, 예전처럼 물화생지 스타일로 나올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하지, 통합과학 스타일로 나올지 그거는 몰라.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요, 모의논술, 물론 모의논술도 중요하고요. 모의논술 전에 모의논술 좀 늦게 발표해. 보통 학교가 5월 수시 요강이 나와야 그나마 일부 틀이 밝혀지고요.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한 거는 어쨌든 간에 모의논술이 발표돼 봐야 알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변화가 있으니까 연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 왜? 연대가 또 수능 최저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노리고 있는데 어쨌든 연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변화가 연대가 예상되기 때문에요. 요거 명확해질 때까지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상경대학의 응용통계학과가 통합계열로 바뀌었어. 통합계열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인문에서 통합으로 바뀌고 학교가 이렇게 요새 통합을 내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 언어 플러스 수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요. 혹시 응용통계학과까지 신경 쓰고 있는 친구들은요. 어쨌든 인문논술에서 통합논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거에 따라서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선생님 봤을 때는 중앙대야. 작년에는 이 큰 변화가 어느 학교였냐면 성균관대였어. 그래서 작년 성균관대 얘기 조금만 해볼게. 작년 성균관. 자, 원래 성균관대가 어떻게 논술을 봤냐면 그냥 인문계열은 인문 언어 논술을 보고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을 봤었어. 그래서 그냥 인문 논술, 자연 논술 이랬다가 작년에 갑자기 이름을 바꾼 거야. 시험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작년에 논술을 언어형 논술, 수리형 논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언어형 논술인데 자연계의 일부과도 언어형 논술로 뽑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인문계의 일부과를 수리형 논술로 뽑기도 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언어와 수리가 다 되면, 근데 다 되는 경우는 드물어. 다 되면 2번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서로 다른 전형으로. 자,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막판에도 질문이 많이 오는데, 학교가 시험 시간대라든지 날짜를 이렇게 분산해서 보는 학교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전에도 시험 보지. 그래서 그건 오전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오후에도 시험 봐. 오후 1 이렇게 얘기해. 저녁에도 시험 봐. 근데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오후 2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그러면 그거 3개를 다 쓸 수 있나요? 아니야. 같은 전형은요, 하나밖에 못 써, 원서를.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오전을 쓰든, 오후 1을 쓰든, 오후 2를 쓰든, 하나밖에 못 쓰는 거야. 그냥 학생들 분산용으로 그냥 시험 시간대를 나눈 거라고. 그 다음에, 요새는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떤 학교는 그 분산을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어. 대표적으로 경희대가 예전에 그랬지. 그래서 경희대도 자연 일부는 예를 들어서 수능 보고,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자연 일부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시험 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냥 학생 분산용이지 원서는 하나밖에 못 쓴다고. 그런데 성균관대가 작년에 요거를 서로 다른 전형으로 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언어형 하나 쓰고요. 수리형도 따로 하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대신 수리형을 2개를 못 써. 그거는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내가 언어 논술을 못해. 수리 논술은 적당히 해. 그런데 인문계를 가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인문계를 가고 싶다. 그러면 쓸 수 있었다고. 물론 이제 쓸 수 있는 과가 일부 제한이 있긴 했지만 쓸 수 있었다고, 수리로.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둘 다 된다면 이론적으로. 근데 쌤 봤을 때는 쌤 제자들 중에는 없었어. 둘 다 된다면요. 언어형하고 수리형이 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형하고 수리형을 같은 과를 2번 쓸 수도 있었어. 하지만 쌤 주위에는 없었어. 왜? 이게 둘 다 되는 애는 드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균관대가 학생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싹 열어준 거였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지. 그치?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중앙대하고 여러분들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달라. 즉, 언어형 하나, 수리형 하나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수리형을 2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인문계 하나 쓰고 자연계, 이게 아니야. 수리형은 하나밖에 못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자연계를 쓸지 인문계를 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근데 중앙대는요, 성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폭탄이야. 더 폭탄 성향이야. 왜요? 왜냐면
아예 논술 자체를요, 일반형. 이게 평소에 보던 거야, 일반형. 하고요, 창의형으로 아예 나눴어. 그리고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치,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전형으로 보겠다는 뜻이야. 그런 입장에서는 똑같아. 서로 다른 전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관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문과가 어쨌든 우리 나눠져 있는 거니까 문과가 언어형으로 자연계를 들어올 수 있고 자연계가 수리형으로 인문계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였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비슷한 시험 가지고 두 번 지원하는 거가 가능한 건 아니었다고. 그런데 중앙대는 아니야. 그래서 올해 내가 봤을 때는 학생들 원서 쓸 때에 이 중앙대 언저리에 걸린 친구들은 이거는 진짜 핵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요, 수능 최저가 없어, 얘들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지금 여러분들, 우회 대학부터 따지면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2년 전에, 과거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2년 전에 이랬다고, 연세대. 한양대.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었나요? 2년 전에 없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대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수능을 안 보거나 수능에 신경 안 쓰고 논술 전형을 쓸 수 있는 좀 높은 학교가 세 개 정도가 있었다고. 어쨌든 간에, 3개 정도니까 연세대, 한양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그러다가 한양대가 작년부터 빠진 거야. 수능 최저 부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하고 서울시립대니까 좀 뭔가 부담이 되지. 특히 수능 안 보는 친구들이. 부담이 되지. 그런데야. 거기에 중앙대가 하나 낀 거야.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일반형은요, 수능 최저 있습니다. 근데 왜 세모예요? 다빈치는 없어. 다빈치. 캠퍼스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다빈치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 그렇지만 본캠은 있어.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봤던 중앙대가 똑같아. 그런데 창의형이 생기면서 수능 최저가 없이 중복 지원 가능이야. 물론 모든 과가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86명이요. 전체 정원이지 자연계만의 정원은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게 다야. 그러니까 과가 많진 않아. 여러분들 과가 7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과 중에 약학도 있고 의학도 있어. 선생님 봤을 때는 뭐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중앙대가 승부수를 던진 거야. 선생님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얘는 수능 최저도 없고 하지만요. 얘는요. 현역만 가능합니다. 근데 학교는 이거를 만든 나름의 근거는 있는 거야. 현역들한테 기회를 더 주겠다. 재수생 안 되나요? 안 돼. 재수생은요. 그렇다고 해서 재수생의 길을 막은 건 아니야. 왜? 재수생은 일반형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현역은요. 현역은 2개 다 보는 게 가능해. 선생님 무조건 2개 다 보겠죠? 아니지. 우리가 원서 쓸 수 있는 게 6장이잖아. 6장이잖아. 그 6장 중에서 중앙대에 2개를 쓸 것이냐지.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 대학이 2장을 쓴다는 거는 부담인 건 맞긴 맞거든. 근데 본인이 꼭 가고 싶다면요. 어쨌든 현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쓰는 게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도 없다라는 것도 일종의 논술 실력이 있으면 보험용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현역 기준으로는 현역이 수능을 안 볼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수능을 자기가 조금 삐끗했을 때 2026 학년도가 불수능이었잖아. 그치? 어쨌든 삐걱하더라도 솔직하게 해서 수능 논술 실력만 있으면 물론 연대는 이제 약간 과학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중앙대와 시립대에서 뭔가 학교가 좀 더 그치? 작년 대비 펼쳐졌다는 거지. 그리고 이 현역만 가능하다는요. 여러분들 이것도 안 돼. 외국 대학도 안 돼. 외국 고등학교도 안 돼. 그래서 외국 고등학교인데 현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안 돼. 검정고시 안 돼. 그냥 순수하게 현역만 돼.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거 있는 거야. 왜냐면 내신이나 물론 선생님이 검정고시 학생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 오해는 없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내신이나 이런 거 관리가 좀 애매해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 본 친구들도 배제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뭔가 나름의 자기네들이 이걸 의의는 만들어 놓은 거지.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은 친구들이 고3 때 한 번 더 기회를 더 넓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요. 이 논술 요 창의형은요. 올해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이번에 내가 봤을 때는 핵심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경쟁률도 높게 나올 거지만 어쨌든 본인이 논술 실력만 명확하면, 수리논술 실력만 명확하면, 대신 전범이다. 자, 수리논술 실력만 명확하면요. 중앙대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 올해 봤을 때는 작년에 성대의 요 재밌는 그 시도. 물론 올해도 유지됩니다. 그거보다는 더 파급 효과가 더 클 것 같아. 성대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가 목표 대학의 중앙대까지 들어있는 친구들은요. 특히 현역 같은 경우에는 요 2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면은 더 중앙대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것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혹시 여기를 더 노리는 친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입시 변화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쌤이 이제 매달 뭐 1개 내지는 2개 정도 이렇게 논술 관련된 자, 이때는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야. 논술 정보도 정리해 주고. 자, 근데 그런 거를 일단 첫째 챙겨서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모르고서 후회한단 말이야.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전 몰랐어요. 그래서 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능력이야.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천을 해야지. 그냥 정보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하지만 정보를 알고 전 나랑 상관없어 이러면은 이건 내 전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시적절하게 정보를 챙기는 거 중요하고요. 그 정보를 자기의 입시 전략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본인도 그 입시 그 시기에 맞춰서요. 뭔가 대비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잘 짜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2027학년도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쌤이 논술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만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정보를 정리해 줄 테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챙겨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요. 입시 전략 잘 짜시기 바랍니다.